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하고 또 이번 주는 수업을 쉬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번에 수업할 책은 이 책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5학년 때부터 저와 사회와 관련된 또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5학년 때 예전에 선생님이랑 이 책,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라는 책을 읽었었죠. 빙변이 나오는 그리고 어린이 토론학교 법과 인권이라는 이 책도 읽었었죠. 그리고 경제책을 하나 읽었었죠.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그래서 우리가 화폐도 만들어보고 직접 그 경제 활동을 해봤죠. 그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랑 수업을 할 책, 이 책 법이란 무엇인가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다가가는 책인데요. 일단 제가 활동지를 어머님들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책은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수업을 하는 책은 그 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걸 내용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너무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으면 그 책 하나를 분석하고 책을 내 거로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초등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을 고르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더 읽어볼 만한 책들, 네, 이제 중등과정에서 읽어볼 만한 책들이나 또 독서력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더 관심 있게 가질 수 있을 만한 책들은 더 추천을 해드려요. 수업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친구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결코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너무 쉽거나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비문학 도서는 대부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초등 과정에서의 비문학 도서의 구성은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아예 이야기 속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만드는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기에 4명의 그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딱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읽기에 적당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에서 그 일들이 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쉬운 법 이야기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릴 활동지에는 법과 관련된 어휘 활동지가 있어요. 또는 이제 출력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법과 관련된 어휘 활동지를 이렇게 초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초성을 보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어휘를 책을 찾아서 책을 찾아가지고 그 어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민법과 상법 등이 있다.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법이라고 그 뒤에 지식과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휘들이 조금 익숙하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 용어 정리 그 어휘에서 제가 별표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별표 친 어휘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정의도 기억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주어진 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어휘는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다 책에서 순차적으로 어휘를 뺐어요. 좀 찾기 편하게. 막 뒤죽박죽 섞어서 순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 사회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그걸 바로 권리라고 하죠. 권리.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초성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다 빼냈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휘를 정리하고, 그래서 활동지를 3페이지를 먼저 일단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2페이지로 가면, 이 페이지에서는 사실 이 친구들이 겪은 일들을 정리하는 거는 이 책이 비문학 도서이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모동 친구들 4명이 겪었던 일, 그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된 법률 또는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그 2페이지 활동지 위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 밑에 있는 적용하기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모두 법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넣었어요. 어린이를 위해 조심조심 천천히. 이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었는데, 예를 들면 그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요새 무인 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신호등도 다 노란색 그 겉에 색칠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을 할 때는 속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법률 내용에 예전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었어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모든 도로 자동차 통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 벌금이 훨씬 더 강화됐고요. 그다음 스쿨존 내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이제 형사처벌 무조건 되고요. 그리고 형량도 더 세지고요. 뭐 합의하는 거 절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법에 도로교통법, 물론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적용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안에 그다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식으로 내가 겪은, 즉 무심코 지나다니던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또는 어린이가 이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법이 적용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직접적으로 겪은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환불하러 갔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뭘까? 인터넷이나 다른 책에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올 때는 이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는 과제를 작성을 해오는데, 또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또 더 심해질지, 그러면 수업 오기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과제가 다 됐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특히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이 답지를 보내줄 거예요. 근데 다 해서 보내주면 이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다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미리 보내주면 선생님이 특히 그 어휘 활동지 3, 4페이지는 답지를 보내줄 테니까 미리 공부를 더 하고 와도 돼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엔 요 법률과 관련된 퀴즈를 서로 맞추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책 읽고, 이 책을 읽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활동지를 작성을 해서 일단 선생님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약하다. 나는 이 책 말고 조금 더 읽고 싶다. 그리고 이제 중농 수준의 책까지 더 읽고 싶다 하면 다른 책을 더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고 또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